자, 여기 보면 어제 오늘 풀면서 느낀 점이 속도에 쫓겨서 펜터치를 대충 하거나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문이 머리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시간이 많이 쓰이게 되네요. 맞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펜터치를 해서 느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펜터치는 지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펜터치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펜터치를 안 하면 지문을 똑바로 못 읽게 되고요. 그러면 선지로 갔을 때 고민을 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펜터치가 속도를 높여주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도 고백하잖아. 펜터치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지문이 머리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어디서 많이 쓰였겠어요, 이 친구. 결국에 선지에서 답안 결정할 때 지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질문을 올리려다 생각해보니 제 문제를 제가 스스로 찾은 것 같네요. 쉽지 않네요. 열심히 해야죠. 힘내자! 자, 여러분. 미라클 모닝으로 따라오실 때 제가 몇 분 타이머를 드려요? 물론 제가 25분 타이머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건 우리가 시험장에 갈 때 만들어 놓아야 되는 시간이지 지금 당장 25분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문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있지 않냐. 그러면 먼저 25분 안에 1번부터 20번을 빠르게 1회 독풀이를 한다. 그러면서 그때 자, 오래 걸릴 것 같다. 지문이 너무 길다. 내가 이 유형은 약점이다. 그러면 별을 과감하게 치면서 가세요. 그러면서 25분 안에 어떻게든 별 치면서 1번부터 20번을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종이 울렸네? 봤더니 14번이네? 종이 울렸네? 근데 봤더니 16번이네? 이러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마지막 부분을 따다닥 못 푼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모자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득점도 엉망진창. 왜? 뒤에 쉬운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 앞에 푼데도 틀리는 게 존재하고 뒤는 못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70, 막 60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25분 내에 최고 득점이라는 건 내가 유형을 보고 이 문제는 맞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위주로 먼저 빠르게 일회독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가 풀어봐도 이거를 이 시간 내에 풀어도 시간만 들고 틀릴 확률이 절반이다. 그러면 일단 별을 치고 넘어가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25분이 지났을 때 이제 미라클 모닝 타이머가 끝나고 나서 그때 타이머를 따로 켜. 그런 다음에 초과 시간을 재세요. 초과 시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못 푼 문제 별 치고 넘어간 게 3개야. 그러면 시험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내에 받은 점수 25분 안에 내가 70점 받았어. 70점을 받았는데 초과 시간을 5분 줬더니 그죠? 그래서 내가 몇 제를 풀었더니 5분 동안 4문제를 풀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까지 합산해서 정리를 해보니 90점이더라. 뭔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25분 내의 득점은 70점이다. 그런데 내가 5분을 더 썼다. 5분 동안 4문제를 풀었다. 근데 그것까지 더했더니 90점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저의 진실의 점수는 몇 점이죠? 80점이요. 여러분 70은 아니야. 지금 현재로 진단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험장 가면은 아니죠. 지금 시험장 가면 70인 거지. 근데 지금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금 상태로 더 이상의 노력은 안 하고 지금 하는 만큼만 하면 80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네. 자, 그러니 선생님 80 안 되는데요? 저는 목표 점수 자체가 90이에요. 90. 형광펜이었어야 되는데. 저는 목표 점수가 90이라고요. 그러면 어때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시간은 5분을 줄이면서 4문제를 더 풀어야 되겠죠. 그래야 90이 나오죠. 근데 그게 억지로 될까? 아니죠. 지금의 학습량에서 국어에 대한 투자 시간이 더 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고만 하면 돼요? 아니, 모고만 할 때 이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모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고만 해도 느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모고만 해도 느는 분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일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각자 고민 얘기하네요. 원래 뭐, 막 이렇게 속독하는데, 막 이게 원래부터 속독을 한다. 펜터치 하면서 느려졌어요. 근데 원래 속독할 때 잘 맞아요? 예. 만약에 자기가 빨리 읽고 펜터치를 안 하고, 그리고 정답률이 매우 높아. 그러면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서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경우에 억지로 펜터치 하라고는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펜터치를 시켜보면 금방 적응하거든요? 근데 펜터치가 너무 고통스럽고 오래 걸린다라는 분들은 실제로는 그 인원이 아닙니다. 원래 국어를 잘하는 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속독하는 데인데 원래 대강 읽기 하는 거죠. 속독이 아니라 발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래도 되는지 아닌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다음 분의 질문 볼까요? 정말 시간 때문에 지문을 눈으로만 발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소중한 문제, 이 정말 고퀄로 만든 모고 문제를 엉망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깝네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문제들을 올해는 모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보석처럼 다뤄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문을 눈으로만 바른다. 정확성을 높이면 시간이 많이 모자란다. 이걸 여러분들이 무슨 딜레마처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잘 봐봐. 빠르면 뭐해? 틀리면? 그냥 그건 점수가 아니잖아. 빵점이야. 빨리 풀고 빵! 이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맞아야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풀면 득점은 높은데 그죠? 빨리 풀면 득점이 낮으니 어쩌니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천천히 푼다가 아니야. 제 속도에 풀어. 자기 속도. 자기 속도에 맞춰 풀어요. 억지로 빨리 풀지 말고. 억지로 빨리 푼다고 점수가 높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습관만 들까요? 대강 읽는 나쁜 습관만 들어서 절대로 득점률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100제를 풀면서 10문제 틀리던 사람이 1000제를 풀면 98제 정도 틀리죠. 거의 안 늘었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빨리 풀면서 모고 회차를 늘려도 속도와 정확도가 동시에 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속도를 먼저 포기하세요. 지금 고득점을 노린다. 그게 지금 안 되는 걸, 자기 실력상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내가 푼 문제는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언제예요? 지금 12월 말이야. 시험 내일 봐? 그죠? 아니죠. 속도 훈련은 3월에 해도 충분해요. 근데 그때까지 정독 훈련이 안 되면 3월에 정독 훈련을 하는 건 진짜 정말 그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하죠. 네.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초과 시간 적으면서 꼼꼼하게 풀면 될 걸 지금 막 대강 풀어가지고 끝까지 고통받는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어디 실시간 채팅창 저에게 동의하고 계시나요? 초과 시간 줄여나가면 돼. 근데 실력이 안 되는데 25분 안에 풀지 마. 그러면 그게 무슨 무엇의 달성이야? 그냥 60점, 70점, 25분 그게 뭐람?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분 볼게요. 시간을 못 맞추는데 이분도 어쨌든 고통받으셨으니 이분도 당첨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 고민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이거 운이지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라클 모닝 참여한 상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 다음 시간을 못 맞추는데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3월에 갑시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2월까지는 25분 안에 나는 몇 점이냐. 그 다음에 초과 시간을 부여하면 몇 점이냐. 그 간극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5분 안에 점수와 더하기 초과 시간 넣어서 그쵸? 그래서 끝까지 다 풀고 초과 시간 반영해서 점수 합산해 나누기 2. 이게 내 실력이다. 이게 더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점수다. 만족스럽나? 자, 근데 이거보다 올라야 한다. 모고보다 뭔가를 더 한다. 네, 요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뭘 보셔야 되냐면 어떤 유형을 틀리는가, 어떤 유형이 오래 걸리나를 보고 그 유형을 독해 알고리즘 시리즈, 딥러닝 이런 데 가서 그 유형을 파야 돼.
지금 이미 들었다? 발췌 수강 다시 해. 그래서 그 약점 유형을 없애야 초과 시간이 줄어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요. 유형이 아니라 저는 제재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유형은 그렇게 안 타는데 철학 제재 나오면 그러면은 저는 되게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 독해 알고리즘부터 기출 알고리즘까지 철학 지문만 다 뜯어서 다시 그 관련 문제 다시 봐. 이렇게 자기 약점 케어를 해야 초과 시간이 줄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9번에서 운동량 정의가 질량과 속도의 곱에서 질량과 속력의 곱으로 달라졌는데 다르죠? 속도냐 그 다음에 속력이냐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못 봤대. 왜 못 볼까요? 자, 영혼 없이 읽어서 그냥 막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차별점은 더 안 보여.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제대로 봐야죠.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지에서 필요한 건데 매칭할 때도 제정신이 아니면 안 돼. 알겠죠? 자, 됐습니다.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이거 다 과속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이거예요. 초과 시간 체크하면서 풀면 되지. 과속하지 마. 과속하지 마. 지금은 내 속도에 맞게 풀고 초과 시간을 잡고 내 약점을 찾아서 투자를 더 해요. 약점에. 그렇게 해서 초과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억지로 빨리 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이 모자라요. 어떻게 공부를 더 해. 근데 아무거나 더 하는 게 아니고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찾아.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한 번 더 있다. 1회 때는 아침이라 그런지 지문도 잘 읽지 못해서 75점 나왔어요. 근데 2회 때는 95 나오길래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 건지 통계가 기다려지네요. 2회 때 1위와 다른 점은 영어를 먼저 풀고 국어를 풀었어요. 자, 그래서 두 점수 차이가 난도 때문인지 영어 풀고 풀어서인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여러분 아무리 기봉투가 기봉투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그 안에 난도 차이는 있겠죠. 회차별로.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나에게 유독 어려운 회차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왜? 약점은 다 다르니까요. 예. 자, 그래서 한 해 한 해 점수 기복이 있다고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적 분석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누계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약점이 나와요. 근데 1회는 잘 봤다, 2회는 못 봤다. 그게 무슨 원시적인 생각이야. 그지?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약점이 2회에 더 나왔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 그죠? 그리고 무엇을 먼저 풀고 무엇을 나중에 푼다를 가지고 뭘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조사모사야. 다만 백제풀이 훈련을 할 때 3월부터는 백제풀이 훈련 하실 건데 백제풀이 훈련을 할 때는 과목 순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무엇을 먼저 풀고 무엇을 나중에 풀고 그것을 지금 결정할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백제 풀 때 과목 풀이 순서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언제까지 가봐야 되는지 아세요? 3월 초까지 가봐야 나의 특징이 도드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과목별 순서를 정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격적인 공부 좀 해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주 시험지를 준비해 주세요. 시간 잠깐 줄게. 내가 실시간 라이브 읽으면서 시간 잠깐 줄게. 아까 전에 사전 댓글 다신 분들 말고도 실시간 채팅창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 승봉투 이벤트 당첨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이벤트 당첨자들이 주소 입력하는 폼을, 구글 폼을 안 만들었던 것 같아. 이거를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요번 주는 조금 귀찮겠지만 다음 카페로 비대스로 달아주시는 걸로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듣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렇죠? 자, 실시간 채팅창에 고민이나 이런 거 올리시면 제가 선정해서 읽으면 당첨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시험지들 준비해 주세요. 아, 막 예뻐요 이런 거 안 골라줄 거야. 에휴,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말고 진짜 유익한 질문. 공감이 높을 만한 질문.
자, 라라라송님 거 읽어드릴게요. 1, 2회 모고를 보고 시간이 모자라길래 독해는 대충 구조화해서 답을 푸는데 이제 그때부터 독해 다 맞고 대충 시간 안에도 풀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안 본다는 게 걱정이다. 이게 내가 가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진단하는 거 되게 명확하죠. 수업 시간에 제가 펜터치를 하는 거랑 자기 펜터치 비교해보세요. 구조화해서 대략 시간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독해에서 뭐 예를 들어 주제야. 그러면 구조화해서 푸는 게 맞잖아요. 모든 지문에 있는 내용을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밀도로 읽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역시나 속독 전략이라는 것도 제가 독해 알고리즘에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걸 배운 분들은 구조화로 빠르게 풀어요. 근데 그게 그냥 대강 읽는 것과 제대로 구조화해서 빠르게 푸는 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의 지표가 제가 수업할 때 치는 펜터치와 자신이 치는 펜터치가 같냐 이거죠. 같으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르다. 혹은 아니면 내가 눈으로만 긁었다. 아주 불안정하죠. 그러면 컨디션 기복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제 긴장하잖아? 그러면 확 점수가 낮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규칙적으로 풀라는 거예요. 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장해도 똑같은 점수를 받으려면 습관을 잘 기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단 논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단 논법 제가 2주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주에 들어간 3단 논법만 다 뜯어도 이거 1시간 안에 다 못해요. 그리고 그걸 다 해드리는 건 원래 우리 인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강보다 조금 더 천천히 기초가 없어서 못 알아들었을 분들을 위해서 다시 기초부터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얘가 왜 3단 논법 관련이냐면 타당에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 나오는 3단 논법을 고르는 거야. 그러면 타당한 3단 논법과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3단 논법을 우리가 가리는 눈을 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론 기반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부터 볼까요? 그는 땅콩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짜 기초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함께 먹으면 이라고 했죠? 자, 그럼 함께 먹으면 이라고 했으니 이건 연언이에요. and죠. 그래서 기호화할 때 이렇게 기호화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화살표 왼쪽을 전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뒤쪽을 후건이라고 해요. 이럴 때 후건이 긍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후건이 긍정된다고 해서 전건의 긍정은 알 수 없어요. 즉,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땅콩과 우유를 먹었는지 이렇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후건이 긍정되니까 전건도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을 후건 긍정의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타당한 3단 논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나를 볼게요. 자, 나에서 아침 일찍 일어난 모든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이 명제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아니다 라는 건 어떤 문장을 부정하는 거죠? 자, 뭘 부정해? 아침에 일찍 일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 다시 한번 뭘 해야 돼? 고쳐야 돼. 이렇게 쓰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제가 여기 위에다 정리해놨죠? 자, 이 얘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식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외 자체를 연언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전칭으로 표시하지 말고 연언으로 해라고 했더니 전칭으로 하면 아예 불가해요 그러더라고. 그 뜻은 아니었어. 그 뜻은 아니었는데 연언으로 바로 표시하면 쉽잖아 라는 얘기였어요. 굳이 얘를 거칠 필요 있어?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외적 이게 아니야 라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어떤 사람은 아침 식사를 안 해라는 이야기니 특징 표현으로 여러분 여기서 N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다. 그럼 더 쉽다, 편하다, 빠르다. 이렇게 하지 말라보다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거 전칭이죠?
모두라고 하면 전칭 긍정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전우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표로 기호화를 하는 것은 함축관계 모두 포함될 때 쓰는 것이지 어떤 사람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자꾸 n을 함축기호에다 쓰는데 그러지 마. 이게 뭐 자기가 배운 선생님은 그랬대. 근데 그러면 사실 뭐 n 쓰니까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기호화를 가르칠 거면 기호화의 원래 원리 맞게 가르쳐야죠. 그죠? 자, 그러면 특징이라는 것 자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교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함축으로 포함관계로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거야. 더 어려워지면. 그래서 저는 정석으로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일 때 모든이니까 화살표예요. 자, 특징일 땐 연원 쓰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의 대우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따라서 라고 해놓고 얘기한 걸 보니까요.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나오나 볼까요? 먼저 이 부분, 이 결론을 식으로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본 이 두 가지의 전제, 이 두 가지의 전제를 식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가 대우를 왜 만들었게요? 지금 첫 번째 명제에서 얘기한 아일 n이나 not 아식 n과 매개항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우를 하지 않으면 매개항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대우를 해서 not 아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쵸? 매개항을 만들기 위해서 대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대우를 한 이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not 아식이면 특징이잖아요. n은? 그럼 대소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 첫째 명제가 쏙 둘째 명제의 대우의 후건에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나에 써있는 결론을 보세요. 같은 말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부딪혀요. 그러니 우리가 도출한 저 두 개의 전제에 의한 결론으로는 나에서 이야기한 결론은 거짓입니다. 네, 요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 저는요 전칭 특칭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 다음 저는요 전건 후건도 처음 들어봐요. 저는요 대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대소관계 몰라요. 그러면 이건 아예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도구 용어들을 모르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논리에 대해선 적어도 모고를 풀 때가 아니에요. 모고를 풀면서 논리 맞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25분 내에 빼놓고 풀고 나중에 모아서 논리 강의 듣고 나서 풀어. 그럴 거면. 그러니까 논리를 안 들어도 모고 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수학에서 사칙연산을 안 배우고 함수를 풀겠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최소량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강좌가 뭐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자, 시험이 원하는 논리. 그 다음이 시험에 원하는 논리와 비판. 그거 다 들어봤자 4시간도 안 되잖아. 그죠? 4시간 정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을 해. 그 문제풀이 연습은 논리 강화 약화 딥러닝 하고 모고에서 논리는 그때부터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가. 근데 공부는 안 해놓고 틀린다고 어렵다고 빡친대. 그럼 안 돼. 안 돼. 공부를 안 했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맞아. 수학에서 안 배운 걸 어떻게 맞아.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네 이러면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다랑 라는 타당한 진술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다랑 라를 통해서 타당한 3단 문법을 볼까요? 자, 먼저 답니다. 참석자 수가 적거나 자, 지금 제가 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전문가가 섭외되지 않으면 행사는 취소됩니다. 자, 그럼 식부터 이해하시고 자, 그쵸? 어이구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자, 여기서 비가 오면 참석자 수가 적다. 그 다음에 눈이 오면 참석자가 이제 전문가가 섭외되지 않는다. 그죠?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낼 때 따라서 행사가 취소되지 않으면 해서 출발했네.
이제 제공된 결론이 그러면 행사가 취소되지 않으면이라는 건 행사를 했단 얘기야. 이중부정. 취소되지 않았다. 행사했다. 그러면 행사했다가 전건이어야 되거든요. 뭐뭐 한다면. 근데 그러려면 대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첫 번째 전제를 대우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면 대우로 만들어 보니 어떻게 돼?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써야겠네요. 그래서 대우로 만들어서 앞에 있던 전건을 부정했더니 요 모양새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참석자가 적다는 건 비가 내렸을 때 참석자 적고 눈이 올 때 이제 전문가 섭외가 안 되잖아요. 그 이 위에다가 비, 눈 올려. 비와 눈 올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 다시 정리해주면 행사가 진행이 됐다면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온 거예요. 그쵸? 행사가 취소되지 않으면, 즉 행사가 진행됐다면 자, 비와 눈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답이죠. 이 부분에 있는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맞았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라를 볼게요. 그녀는 피곤하면 커피를 마셔요. 그 다음 그녀는 커피를 마실 때 쿠키를 함께 먹거나 우유를 섞어 마셔요. 그러면 쿠키, 5월, 우유.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하거나 니까 선언이죠. 5월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도출할 수 있느냐? 여기서 그녀가 피곤하고 라고 했어요. 그녀가 피곤하면 어때요?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럼 이 말은 그녀가 피곤하다는 건 그녀가 커피 마시고와 같아요. 그녀가 커피 마시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유를 마시지 않았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유를 지워보세요. 자, 그럼 그녀는 커피 마셨어.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해야 돼. 근데 우유를 안 마셨다면 뭐가 살아남죠? 쿠키 먹었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언지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전건이 참이에요. 전건이 참이면 후건은 참이야. 그쵸? 이건 전건 긍정의 규칙이라고 해요. 근데 뒤에가 5월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니래. 그럼 나머지가 참이어야지. 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원규칙, 대표적인 3단 논법과 그리고 여기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예로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3단 논법의 결론 도출 가볼게요. 자, 2회 12번, 3회 12번 같은 유형이니까 모아서 볼까요?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은 이라고 했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대우나 대소관계 얘기를 했지만요. 식으로 썼을 때 결론을 도출하실 때는요. 이때 자 봐봐요. 매개항을 잡습니다. 그럼 매개항이 뭐가 잡혀요? 한드, 한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매개항의 관계를 봤을 때 한드에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요. 당연하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걸 대소관계라고 하는 거야. 이게 대소관계야. 자, 특징은 들어간다고. 근데 그럼 이거 연원이었으니까 자, 어떤 미국인인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잖아? 그럼 어쨌든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애잖아요. 그러면 이 N이 여기에 들어가. 한드에. 그래서 바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결론이. 그럼 이 결론에서 원래 전제에 있었던 말을 중복할 필요는 없겠죠.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에 관심 있는 건 이미 첫째 전제에 있잖아요. 그러면 도출된 건 뭐예요? 미국인 중에 어떤 사람이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도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얘를 써줘도 돼. 자, 그래서 답은 미국인 중 일부는 한국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미국인 중 일부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특징이 섞인 3단 논법은요. 결론이 전칭이 안 나와요. 이거 알아두세요. 그것만 알아도 모두 이딴 건 지울 거 아니야. 선지에서. 자, 위에 전제 중에 특징이 섞여 있잖아. 그러면 결론이 전칭이 안 나온다니까. 알았죠? 자, 그 다음 3회 12번 갈게요. 똑같이 생겼어. 자, 여기서도 똑같이 생겼는데 뭐 이제 여기서 이거 하면 되지. 매개항 잡아요. 매개항이 뭐야? 자, 매개항 잡으려고 했더니 그냥은 안 잡혀. 대우를 해줘야 잡히네?
그죠? 왜냐면 여기 tb의 n인데 얘는 not tb잖아. 그러니까 대우를 만들어줘가지고 매개항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응. 그런 다음에 이렇게 통째로 잡아서 이 자리에 넣어. 그럼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개항 빼고 도출된 값은 자, 그래서 한국인들 중 일부는 매일 책을 읽지 않아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랬을 때 선생님, 아까 전에 특징 섞이면 이렇게 전칭인 결론이 안 나온다면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론이 이거야. 한, and, not check, and.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제가 저기까지만 쓰지만 주로 여기서 도출값은 이거지. 자, 그 다음 4회 22번 갈까요? 제가 첫 주에는 인사혁신처랑 문제 배치까지 비슷하게 한 게 많아서 동일 위치에 3단 논법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죠.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N,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N이다. 자,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하더라. 선생님, 그냥 여기다가만 N 하면 되지. 여기다 왜 N 해요? N 안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 특징 보세요.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교집합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밀렸네? 자, 그러면 이거야. 어쨌든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에 N이 여기 빗금 그은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 일부,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 중에 일부 겹치는 애가 N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양쪽에 다 N을 쓰는 걸 선호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환 법칙 쓰거나 할 때 안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식을 쓰는 데는 다른 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식은 선생님들마다 같은 문제도 다 다르게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정석이야. 저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펜터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최소화하는 기호화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쓰고 싶은데 너 왜 그렇게 쓰냐 이런 얘기 좀 그만해줘. 저한테 맞춰서 쓰거나 아니면 난 이렇게 쓰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쓰는구나 그러면 돼. 근데 나처럼 쓰는 게 실수 덜 할걸? 자, 그 다음에 자,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 영어를 공부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매개항을 잡아야겠죠? 매개항 잡으려고 했더니 또 안 맞아서 대우해야지 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대우를 만들었더니 지금 not 영어가 이렇게 매개항으로 쓰이네요. 그 not 영어는 매개항이니까 됐고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사람 중 일부는 스페인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이거죠. 똑같죠? 다 똑같이 생겼어. 외워서도 풀겠다. 그지? 자, 그 다음 5회 14번입니다. 가와 나를 전제로 할 때 그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전칭이네요. 초밥을 좋아한다. 그 다음 회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굴을 좋아한다. 여러분 특징이죠? 특징은 연언하라니까요. 자, 그 다음 그럼 매개항으로 뭘 쓸까? 매개항으로 지금 회 이렇게 됐죠? 그럼 대소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렇게 매개항 빼고 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초밥도 좋아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 도출을 풀어봤고요. 자, 이제 전제 도출 가겠습니다. 자, 어려워요? 할만해요? 좋죠. 그래도 다시 보니까. 자, 그럼 위치가 바뀌었죠? 동일한데 자, 결론을 뚫은 거랑 전제를 뚫은 건 유형은 다른 거예요. 네. 3단 논법인 건 같지만 문제 풀 때 접근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3회 20번부터 보세요. 3회 20번의 식을 보세요. 과학을 잘하는 사람 중 일부는 수학을 잘한다. 그 다음에 빈 칸 제발 식 쓸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따라서 과학을 잘하는 사람 중 일부는 음악을 잘한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이거를 다 헷갈려서 틀리는 거거든. 이 결론은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지 가능성이 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저 안에 특징에서 특징의 결론이 나오게 하려면
전칭의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얘만 봐서는, 첫째 전제만 봐서는 지금 수학과 음악의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N, N의 관계를 확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 전제와 결론을 통해서 누가 있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수학을 잘하면서, 과학을 잘하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면 돼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 존재를 반드시 만들고 이 외에 존재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 존재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외의 가정이 없어야, 그래야 과학을 좋아하는 애가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럴 수 있는 N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하고 나서는 그냥 차라리 이 꼴을 외워. 자, 여기서 과학, 수학, 음악 이렇게 있어. 그러면 처음에 전제가 준 건 뭐예요? 파란색으로 럭비공처럼 생긴 거 있죠? 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과 수학을 동시에 잘하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뭐죠?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네. 그래서 과학과 수학과 음악을 다 잘하는 N이 있어야 되고 그 외적 경우는 없어야 돼. 그럼 첫째 전제로 인해서 열려버린 저 면적 X, 제가 X친 데 있죠? 요 부분 말이에요. 요 부분이 없어져야 돼. 이해됐죠? 그럼 저 부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쑥 들어가면 음악 바깥에 수학 좋아하는 애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수학이 앞에 와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수음이어야 수학이 음악 속으로 함축되니까요. 근데 거꾸로 써봐. 음에서 수로 가면 틀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음악이랑 관련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얘 좌우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해하라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선생님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 보세요. 첫째 명제에 뭐가 나왔어요? 수가 나왔잖아요. 결론에 뭐가 있어요? 음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야. 결론이 반드시 성립하려면 전제에 있는 항이 결론항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수에서 음으로 가야 돼. 음에서 수로 가면 안 돼. 네. 자, 그 다음에 4회 20번 볼게요. 와, 이거 진짜 질문 엄청 많이 나왔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자, 그래서 5회를 오늘 보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5회를 제가 해드리면 스포겠더라고요. 그래서 5회는 제가 다음 주에, 5회부터 뒷부분의 논리 문제는 다음 주에 다뤄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요걸 마지막 번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명제.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오렌지와 딸기를 좋아한다. 자, 그 다음 오렌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복숭아를 좋아한다. 따라서 수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낫 수박, 모두 낫 사과. 이러합니다. 식으로 세우면 저렇게 돼요. 됐죠? 자, 이랬을 때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문제 내실 거면 뭐하러 오복 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렌지를 좋아하는 사람 모두 복숭아 좋아한다. 뭐하러 넣었니? 매력적 오답 내려고. 아니, 사지선다잖아. 그러니까 사지선다 내야지. 예, 그래서 사지선다 만들려고 넣은 건데, 그러면 실제로 기출도 이렇게 낼 수 있냐? 예. 예, 이렇게 문제들이 NCS, 필셋 이런 데 나와요. 그러니까 전제가 모두 반드시 다 활용되어야지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전제들을 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전제들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전제는 왜 안 써요? 이런 얘기는 좀 이상한 얘기죠. 예. 자, 그 다음 여기서 문제를 풀 때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때 그냥 부정인 게 싫어서 결론을 대우하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결론을 대우해서 풀면 안 돼요? 그래도 답이 나오는데. 알아. 답 나오는 거. 근데 답이 나오지. 근데 바른 접근은 아니다. 그렇게 풀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생긴다예요. 그래서 뭐 결론을 대우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결론이 도출되게 하는 전제를 찾는 거지. 결론을 전제 삼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공법으로 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풀면 안 돼요라는 게 좀 강압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언젠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수학적 풀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수업에서 다 다룰 순 없죠. 그러면 제가 뭘 선택하겠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변칙 없고 가장 시험 때 틀리지 않을 가장 오판할 확률이 낮은 그 풀이법을 제가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을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내 풀이법은 선생님이 수업에서 수업한 거랑 다르다라고 해서 그 주장을 이만큼 써가지고 이렇게 풀면 왜 안 되냐 증명해라 이렇게 하면 그 이상한 질문이야. 알았지? 오히려 이렇게 푸는 것보다 저렇게 푸는 게 왜 더 옳을까 이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그대로 두고요. 결론의 전건에서 후건이 도출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도출됐다는 건 결론의 전건이 참일 때 후건의 참을 성립시켜라가 문제의 목표야. 그죠? 자, 그러면 not 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러면 not 수를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쵸?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not 수를 여기 전제에 넣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not 수가 없으니까. 매개항으로부터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낫수를 빈칸에다 넣어두고요. 나머지를 넣기 위해 자 사과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낫사과까지. 그러면 낫수는 여기다 넣어두고 그 다음에 사과까지 가기 위해 낫사과가 후건에 오게 만드세요. 자 그러면 여기 사과가 전건이죠. 그럼 낫사과가 후건인 애를 쉽게 만들 수 있죠. 뭐 하면 돼? 대우. 그래서 낫수에서 출발해서 낫사과까지 가는 이 중간의 여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추가할 전제찾기죠. 순서대로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낫사과로 대우를 만들어서 후건에 두고 결론에서 후건은 후건에 결론에서 전건은 전건에 이렇게 둔 다음에 그러면 이 전건이 그쵸? 자, 우리가 이 전건을 벤 다이어그램을 거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부정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선언되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낫수 한 다음에 오 딸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결론의 전건이 위에 매개항 중 없다? 그러면 추가해야 될 전제의 전건인 거야. 그 다음 결론의 후건까지 가는 여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공된 전제 중 자, 결론과 후건이 같은 애를 만들어 대우로라도 이거 있으면 그대로 쓰면 돼. 있으면 그대로 쓰고 없으면 대우를 만드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의 중간을 넣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요. 얘가 5월이죠? 그럼 자, 낫 수박이 참이면 낫 오도 참이고 낫 수박이 참이면 낫 딸도 참이야. 그러면 이걸 찾으면 돼요, 선지에서. 근데 선생님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없어요. 왜 없어? 대우 봐봐. 오렌지 좋아하는 사람은 수박 좋아해. 그 다음 딸기 좋아하는 사람은 수박 좋아해. 이 두 가지 다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넣겠죠. 이 중에 하나만 넣겠지. 그래서 뭐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주에 다룰 이번 주에 문제를 좀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주 금쪽이에서 논리 문제 뭐 다룰 거냐면 1회 5번. 자, 그 다음 1회 20번. 그 다음 5회 19번. 자, 여러분 5회 19번 질문 많죠? 자, 5회 19번 다음 주 금쪽이에서 다뤄드릴게요. 제가 현장에는 이번 주 금쪽이에 다룬다고 그랬는데 인강 친구들이 아직 안 풀었어. 그래서 내가 다음 주 금쪽이 때 해줄게. 다시.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거보다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요거 다음 주에 준비해주고 이거 말고도 5회, 6회, 7회, 8회에 들어간 것들 중에 더 가져올게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 금쪽이도 우리 논리합시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자, 우리 10분 남았는데요. 자, 실시간 채팅창 좀 볼까요? 오, 정말 고요했네. 열심히 수업 들었구만. 열심히 수업 들었어. 짱.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픈 부분 쏙쏙.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미라클 모닝 할 때 선생님 이거 선생님 너무 빨리 설명해서 나 이해 안 가. 그러면은 미라클 모닝에다가 선생님 몇 회 몇 번 한 번만 더 국조기에서 해주세요. 하세요. 실시간 반응하는 사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강의 들었는데 강의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강의 들었는데 좀 더 천천히 좀 더 자세하게 몇 번 한 번 더 앵콜요. 앵콜 요청. 우리 간단하게 쓰자. 구구절절 쓰지 말고 국조기에서 앵콜 해주세요. 몇 번, 몇 회 몇 번 이렇게 써.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쓰시면 다 못 해드리니까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자, 그러면 자, 우리 성적 입력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볼게요. 화면을 잠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적 입력 시스템으로 가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메가 공무원 사이트에 제 홈에 보면 여기 이 부분 모의고사 채점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메가 공무원의 메인 창에 제 얼굴 나와 있는 배너 있죠? 걔를 누르셔도 지금 들어가집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 눌러가지고. 그리고 이거 뭐 링크 저장해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미라클 모닝 하잖아요? 그 미라클 모닝에 늘 이거 URL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문제 풀고 요거 눌러가지고 성적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적을 입력하면 당일 점수까지 먼저 합산을 해서 통계가 저녁 6시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집계를 해서 당일 6시 이후 저녁 6시 이후부터 당일 회차 평균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해요? 매회 평균이 몇인가 30%가 몇 퍼센트인가 뭐 이런 몇 점이냐 이게 다른 사람들의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리고 이게 당일 푸는 친구들은 원래 되게 잘하는 애들이야. 성실하잖아. 그리고 모고를 빨리 시작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재시생도 많지. 그리고 재수업 들은 사람들 비율이 높지. 잘았나? 네, 저랑 같이 한 사람들 잘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당일 통계가 좀 높아요. 이거 언제 한 번 더 조정이 되냐면 기 봉투 완료됐을 때 한 번 누적 통계 싹 넣어가지고 한 번 조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쯤이냐 진단은 매일매일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거는 기봉투 끝나고 한번 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오히려 이 채점 성적 분석 서비스는 진짜 실효성은 어디에 있냐면 자, 이 부분에 있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정답 입력하잖아? 정답 입력해주고 답안 제출하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 자, 채점 결과 및 확인해서 정답률이랑 선지별 선택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잘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통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문제 푼 사람들이 선택지별 선택 비율 같은 거 보면 내가 틀린 문제를 남들도 그 선지를 매력적 오답을 똑같이 고르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만 내가 그냥 말도 안 되게 틀린 건 아니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 되게 이상하게 써먹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매력적인 오답은 킬러인 거야. 여러분들의 뇌 타입을 저격하는. 그래서 이거 공부를 조금 할 때 내가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맞았어도 정답률이 이런 애들 58.9 그죠? 그리고 또 쭉 봐. 막 72 그리고 74 72.5 71.5 요 정도? 요런 문제는 내가 맞았어도 한번 봐요. 이 문제들을 꼼꼼히. 자, 그리고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 저 발췌 수강해요. 막 이런 분들도 내가 틀린 문제 말고도 이렇게 통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많이 틀린 것들은 좀 보세요. 나는 맞았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특히나 볼 때 이런 것들을 진짜 시간이 없는데 복습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자 이렇게 자 활용법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커? 자 이렇게 여기에서 개 중에 애들이 많이 고른 거. 자 58.9야. 뭐 많이 고르고 틀렸어? 근데 이거는 봐봐요. 이런 경우에는 자 얘랑 얘를 많이 고르죠?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문제 유형 자체가 좀 어려웠다. 지문이 어려웠다 이런 거야. 그러면 흩어진 거니까. 선지가 매력적이었다기보다 지문이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나 이런 거 찾은 거야. 정답도 아닌 주제에 20% 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매력적 오답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매력적 오답은 반박의 해설을 직접 써보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능동적인 학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요. 수능 쪽에서도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것들의 정답률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할 때 1, 2등급 애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맞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틀린 것들은 보면서 그러면서 선지별 선택률에서 20%가 넘는 애들, 정답도 아닌 주제 그런 애들은 해설을 써봐라. 이게 되게 어떤 본질적인 복습이다.
자, 요런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이 개인의 성적을 누계를 입력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나의 약점은 어디인가? 바로 단원별 분석 결과입니다. 이게 사실 국어는 영역별이라고 해야 맞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도 이걸 쓰시니까 단원별이라고 한 거지. 저는 이제 제 모의고사에 보면 영역 분류가 있죠? 자, 국어학의 이해와 활용. 이게 뭐예요? 이론적인 문법을 지문으로 쓴 케이스, 지문형 문법.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고쳐쓰기, 공문서 고쳐쓰기.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자, 그리고 구조 독해. 이거는 주제 파악. 그리고 뭐 접속어, 배열. 이런 식의 글의 구조 이해 능력을 물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추론. 내용 확인과 일반 추론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 추론에 빈칸 추론, 문맥 추론, 사례 추론 이런 게 들어가고요. 의사소통 쪽에 갑을병정의 의견 대립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대화법, 대화의 방식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와 비판에 좀 범위가 넓은데 논리와 비판으로 또 나누고 그리고 논리도 우리가 독해 논리와 명제 논리로 나누고 그 다음 비판 같은 경우 비판적 이해 문제와 그리고 이제 독해 부분에서의 비판과 그 다음에 강화 약화형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항수가 제일 많을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줬으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논리를 못하면 비판 잘 못하고 비판을 잘 못하면 논리도 못해요. 네. 그래서 같은 두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하면 사실 논리가 약해도 비판까지, 비판이 약해도 논리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